슬개골 탈구는 이제 다 뼈기형, 외상 때문에 그런 줄 알았잖아요. 트라우마. 네. 점프했어요. 미끄러운 바닥을 왜 안 했어요? 절대 아니다. 여기 저는 진짜 완전 0이에요, 0. 말이 안 되는, 절대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대부분의 원인은 뼈기형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CT 촬영도 있고 뭐도 있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는 결과고, 이런 거에 대한 결과. 근데 이 원인이 애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선천적으로 안티버전이라고 하는 게, 안티버전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옆으로 휜 거고, 어떤 아이는 틀어진 거고. 그래서 제가 수술했던 케이스들을 보면 원인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조금 진단이 안 되고, 이렇게 뼈 기형을 CT를 찍거나 이러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기형인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애들마다 다 다르니까 네네. 병원들마다 말이 많고 탈이 많고, 그쵸. 이 아이는 일반적으로 슬개골 탈구 수술이라고 하는 홈 만드는 것도 안 했고, 철심도 안 했는데 슬개골 탈구가 교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슬개골 탈구의 원인인 뼈기형을 교정하니까 결과가 교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슬개골 탈구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저희 병원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었던 아이가 이렇게 걷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보면 1살 된 아이인데 누가 봐도 휘긴 했는데, 그래서 저게 슬개골 탈구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슬개골 탈구의 전통적인 홈 만들고 철심을 했으면 이상하게 걷거나 재발이 없는데도 못 걷거나 재발이 없는데 아파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 기형을 교정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좀 심한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큰 수술을 하고,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오늘 뮤즈한테 할 수술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뮤즈의 수술은 저렇게까지 휘진 않았지만 휘긴 휘었다. 네. 그럼 뮤즈는 뭘로 이걸 상쇄할 거냐면, 맞아,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과거 방식대로 홈을 만들고 꼬매면 안 빠질 수 있지만 다리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면 꽉 잡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걸리면 다리가 아프고 관절염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책을 좀 제한해야 되고, 네. 아이가 되게 아파하죠. 네. 그래서 이번 수술의 목표는 빠지고 안 빠지고가 아니라 이 정렬을 맞추는 건데, 그 정렬을 맞추는 방법이 이 허벅지 근육이 도착지가 여기예요. 네. 지금 보면 네. 정상적인 아이는 요 세모가 센터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요 세모가 왜 중요하냐면 이 허벅지 근육들이 전부 다 여기에 붙어요. 네. 그럼 여기에 허벅지 근육이 대퇴사두근이 붙어서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짧아지면 무릎을 펴요. 근데 그 안에 슬개골이 그냥 있을 뿐이고, 우리 슬개골은 큰 뼈가 아니에요. 빠져도 되는 종자골 같은 되게 작은 건데, 이 슬개골의 목적은 무릎을 이렇게 편하게 피라고. 여기 얼음판보다 10배나 미끄러운 연골에서 미끄러지면서 무릎 편하게 피라고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도르래예요, 도르래. 네네. 근데 우리가 여기를 과도하게 파고 연골을 재생되지 않는 걸 손상시키고 꽉 묶어놓고 틀어져 있고, 그러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근육발로 잘 지내는데 나이 들면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술의 목표는 이걸로 안 건드려요. 여기를, 여기 밑에만 이 밑에를, 돌려서. 여기 있는 거를 뼈를 잘라서 가운데로 옮기면 이 Q앵글이라고 하는 각도가 맞아 들어가요. 여기 있는 게. 그러면 저는 분명히 슬개골이 빠지는데, 과거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하라고 배웠는데, 개원하고 나서 이거라고 배웠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 최근 트렌드는 뼈는 이게 아니라 밑에 밑에를 옮겨서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맞추면 안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바깥쪽으로 돌아와요. 안에 있는 근육 자체가. 그러면 여기를 홈을 세게 안 파도, 네. 그치. 세게 안 묶어도 움직일 때 무릎을 펴는데, 원래 슬개골의 존재 목적인 무릎을 펴는 기능에 더 도움이 되고, 특히 이 연골은 안 건들면 더 좋긴 하죠. 뮤즈는 근데 폼에서는 홈 만드는 수술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잘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뮤즈는 아마 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오늘 수술은 정렬을 맞추는 수술. 해줄 때가 그때 홈 살짝 파주셨다고. 네, 그러니까 깊게 안 그때도- 파고, 네. 그쵸. 깊게 안 파고. 네. 어제 저희가 재검 맞던 아이 2명을 비교해 볼 건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아이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관절염이 생긴 아이예요. 슬개골 수술하고 나서 안 빠져요, 이 아이. 진짜 안 빠져요. 여러 병원 10군데를 가진, 그쵸. 어떻게 알았어요? 안 빠져요.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는 지저분하죠.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중등도에 굉장히 오래된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관절염이 있을 때는 골증식이 없는데, 아주 심각한 관절염에서는 골증식이 있는데, 연골이 이렇게 깨지면, 원래 연골은 신경이 없는데, 그래서 안 아픈데, 연골이 이렇게 깨지면, 닳으면 안에 있는 뼈에서 신경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파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요. 아프니까. 그게 이제 이런 골 증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골은 재생이 안 되지만 주변 골이 증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강제로 슬개골을 박아놔 버려서 꼭 뭐 그렇다라고는 했으면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 아이를 보면 활차구 성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약간 과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매끄러운 연골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성형이 돼 있으니까 거기 되게 아픈 거고. 어제 봤던 아이 중에서 다른 아이는 제가 수술했던 아이인데 아예 안 건든 아이죠. 3개월 전에 수술한 아이인데 아예 안 건드렸어요. 양쪽 다. 그럼 아예 안 건들면 이 모습이 깨끗하고 이 사진도 되게 깨끗하죠. 엑스레이 수술을 한 건데, 근데 다른 친구는 여기가 지저분한 거고 네. 오돌오돌해져. 오돌토돌한 거고, 여기도 홈이 팍 많이 파여져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안 건드렸는데 이러면 단점이 다시 빠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는 근육을 만점으로 키워봐서 안 빠지긴 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좋으면 좀 안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 근육이 약해서 근데 괜찮아요. 그냥 지금부터 뭐 키우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재발이 없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발이 없는 것보다 잘 걷는 게 중요하고, 수술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좀 적게 생기는 게 중요하고, 그런 수술의 일환으로 오늘 추천하는 게 이런 활자구 성형을 안 할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엑스레이상 관절염이 덜 생겨요. 그 얘기는 더 좋은 연골 상태로 네, 그쵸. 더 나이 들 수 있다는 거라서 사실 활자구 성형을 안 하면 좋은데, 오늘 뮤즈는 포메라서 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튼 오늘 수술을 이렇게 철심을 박는 거는 메인 수술이거든요. 슬개골 탈구에서 이런 뼈기형이 있으면 수술 방법이 바뀌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3기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TTT라고 하는 철심 수술이 most important. 나머지는 세컨더리. 그래서 오늘 뭐 뮤즈를 안 빠지게 세게 꼬매거나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그냥 맞춰만 줄 거고, TTT라고 하는 수술은 틀어진 여기 밑에를 수술하는데 이 위에 있는 근육이 아예 바뀐다. 영구적으로. 우리가 빠진 아이를 꽉 잡아둔 거는 많이 뛰면 다시 빠지거나 관절염이 생기죠. 아까 아이처럼. 차라리 빠졌으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이걸 너무 꽉 잡고 있으면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서 마사지랑 네. 이제 다리 이렇게 하는 거랑 네. 그래서 뮤즈는 다리가 어릴 때부터 안 좋았으니까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뼈기형이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뮤즈가 만약에 선생님이 마사지를 안 했으면 뭐 사기가 되거나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이제 사기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아예 굳어버린 거니까 네. 안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그걸 선생님이 마사지를 잘하고 재활을 잘해서 강아지 별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라 덕분에 뮤즈가 더 건강하게 사는 걸 가능성이 있어요.